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연금 수령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RP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가 있는 경우 IRP 2개, 연금저축펀드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전 금융사 거 모두 합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이든 신탁이든 펀드든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어느 금융사든 관계없이 IRP 계좌에 추가 납부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출력해 보니까 연금저축에서 총 1억, IRP 계좌에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1억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네요.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 받았는지는 모르고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조회가 됩니다. 옛날에 보험사에 낸 거, 은행에 낸 것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자금은 증권사에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조회했더니 IRP에 3천만 원 냈고 연금저축에 1억 6천만 원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1억 9천을 냈네요. 아까 홈택스에서 확인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총 1억 3천만 원이었죠. 납부한 금액은 총 1억 9천, 그 중에서 1억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6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죠. IRP에 3천만 원 냈는데 1천만 원 수익이 나서 현재 4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연금저축 1번에는 1억을 냈는데 4천만 원 수익이 나서 1억 4천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ISM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2번 계좌에 이체시켜서 연금저축 2번에 6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합하니까 IRP에 4천, 연저 1에 1억 4천, 연저 2에 6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네요. 연금 계좌에 수익까지 총 2억 4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IRP에 3천, 연저 1에 1억, 연저 2에 6천 해서 총 1억 9천이고 수익이 5천만 원 나서 총 2억 4천이 적립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총 납부한 금액 1억 9천, 그동안 수익 5천만 원 해서 적립금은 2억 4천이고 납부한 1억 9천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1억 3천, 받지 않은 금액 6천만 원입니다. 개시 신청하면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립된 총 2억 4천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해 드릴까요? 이때 3개 계좌 중 어느 계좌라도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저 2번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정하면 연저 2번 계좌에 있는 6천만 원은 비과세 재원이 되고 나머지 IRP 계좌 내 자금과 연저 1번 계좌 내 자금은 모두 과세 재원으로 확정됩니다. 6천만 원이 들어있는 연저 2번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하는 게 찾을 때 편합니다. 아무튼 개시하기 전에는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시할 때 내가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해야 확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IRP에 있는 4천만 원과 연저 1에 있는 1억 4천만 원은 모두 연금소득세 대상인 과세 재원이고 연저 2번에 있는 6천만 원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입니다. 땅땅땅. 여기서 IRP 계좌는 2012년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한 계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 IRP 계좌의 가입 연도가 2012년이 됩니다. 그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천만 원이 있는 IRP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IRP 안에는 총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저 1에 1억 4천만 원, 연저 2에 비과세 재원 6천만 원이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개시해 보겠습니다. 60세에 퇴직해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출해야 하는 자금은
연저 1번 계좌에 있는 사적연금입니다. 왜죠? 이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사적연금 1,500만 원에 포함되는 재원은 어떤 건가요? IRP 계좌에 있는 1억 9천 중 퇴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은 포함됩니다. 연저 1번 계좌 내 1.4억은 세액공제 받은 1억과 그 수익금 4천만 원이니까 1억 4천 전액 사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연저 2번 계좌 내 금액은 모두 비과세 재원이니까 사적연금 1,500만 원 계상 시 포함되지 않고요. 결국 IRP에 있는 4천만 원과 연저 1에 있는 1억 4천만 원이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2012년 거 메이저 IRP 계좌에 퇴직금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400만 원을 인출해 보겠습니다. 사적연금에서 세전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고 부족한 금액은 IRP 계좌에서 인출하는 게 세금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은 세전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 하거나 16.5% 분리과세 하잖아요. 그래서 세전 연 1,500만 원 이내로 찾는 걸 먼저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세전 연 1,500만이면 세후 월 118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끝자리 떼고 월 110만 원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400만 원을 맞추려면 나머지 IRP 계좌에서 290만 원 인출해야겠네요. 연저 1에서 월 110만 원 우선 찾고 IRP에서 월 290만 원 찾으면 월 400만 원이 되는데 IRP에서 월 290만 원 찾아도 세금에서 문제 없을까요? 세금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됩니다. IRP 계좌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 내 적립금이 1억 9천이 들어있죠. 연금소득세 대상 4천만 원과 퇴직금 1억 5천입니다. 이 둘은 세금 족보가 다르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할 때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분자로 들어갑니다. 1억 9천 나누기 11- 수령연차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첫 해 수령 한도가 나옵니다. 이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 30%를 감액해 줍니다.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인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령연차에 뭐가 들어갈까요? IRP 계좌 가입 연도가 2012년이니까 메이저 계좌죠. 메이저 계좌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 6년 차부터 카운트합니다. 55세에 이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55세부터 6년 차가 적용되고 60세면 11년 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액 찾아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IRP 계좌 내 자금은 많이 찾아도 퇴직소득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거 쓰레기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이전해서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니까 전액을 찾아도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연저 1에서 110만 원, IRP에서 290만 원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벤트 자금은 비과세 재원인 연저 2번 계좌에서 찾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IRP에서 290, 연저 1에서 110을 인출하고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이벤트 자금은 연저 2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취업을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찾아 쓰고 있는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줄여도 된다면 어느 계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좋을까요?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연저 1번 계좌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찾지 못하니까 시간 날 때 부지런히 빼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찾아도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는 IRP 계좌에서 줄이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 200만 원을 줄이려면 IRP 계좌에서 줄이라는 겁니다. 290만 원 받고 있었는데 200만 원 줄이면 90만 원만 받으면 되겠네요. 재취업 소득 200에 IRP에서 90만 원 찾고 연저 1번 계좌는 똑같이 110만 원 찾으면 월 4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금 수령 도중에 연금 액수 증감이 가능하고
재취업해서 소득이 생겨서 연금 받지 않아도 되면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해도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증권사 연금계좌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금 액수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을 찾아도 됩니다. 자금이 묶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적립금은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적립금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게 증권사 연금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케이스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 개설한 쓰레기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을 받으니까 60세 이후 퇴직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찾았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13년 3월 전 메이저 계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기 4년 전에 IRP 계좌 만들어서 운용해 오다가 그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처럼 IRP 계좌에서 월 290만 원을 찾아도 문제 없을까요? 연금 수령 한도가 월 290만 원이 되는지 수령 한도 공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분자에 1억 9천만 원 넣고 분모에 11-1 넣으면 첫 해 수령 한도는 연 2,280만 원이네요. 월 290만 원씩 인출하면 수령 한도를 초과합니다. 왜 11-1이냐고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가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만약 메이저 계좌라면 6부터 시작하고요. 연금 개시 요건이 언제인가요? 55세는 넘었으니까 문제 없고 계좌 가입한 지 아직 5년이 안 되었죠. 5년이 되어야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오면 5년 안 되어도 수령 가능하다고 했죠. 이 경우 퇴직금 들어온 올해가 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11-1이 되는 것입니다. 월 400만 원을 찾으려면 사적연금 재원이 가득한 연저 1번에서 110만 원 먼저 인출하고 IRP 계좌의 수령 한도가 연 22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월 190만 원 정도 인출해야겠죠. 그리고 부족한 100만 원은 연저 2번에서 인출하면 되겠네요. IRP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해도 문제 없냐고요? 문제 없습니다.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아니고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은 사적연금 1,500만 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30% 감액해주고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낸다고 했죠. 많이 찾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저 1번 계좌에 있는 자금은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도를 초과해서 꼭 찾아야 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자금보다는 퇴직금에서 찾는 게 불이익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세팅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인출하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케이스 3번입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나오면 어떻게 인출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똑같이 40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4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공적연금이 200이라면 IRP와 연금저축에서 200만 원만 인출하면 되겠네요. 제일 까다로운 사적연금 연저 1번에서 먼저 110만 원 정도 인출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IRP에서 인출하면 해결됩니다. 공적연금이 나오니까 인출하기 편해졌죠. 은퇴 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보면서 국민연금 당겨받지 않으려면 IRP와 연금저축에 많이 적립해두면 좋겠죠. 연금계좌에서 연금 개시하면 그 계좌로는 추가 납부가 안 되니까 연금계좌에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를 선호하신다면 개시 후에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하면 되고 연금저축 계좌를 선호하신다면 개시 전이라도 미리 개설해 두면 좋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개설 후부터 5년을 카운트합니다. 저는 IRP보다는 ETF 자동 매수가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를 우선 추천해 드립니다. 은퇴 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펀드의 소액이나마 매월 납부해서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연금저축펀드는 3개가 필요합니다. 2개는 미리 개설해 두고 하나는 연금 개시 상황 봐서 개설해도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리스크는 없습니다. 케이스 4번입니다. 기존 IRP 계좌에 자금이 꽤 들어있고 메이저 계좌도 아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퇴직금은 별도의 IRP 계좌에 받겠다. 이런 경우 다른 금융사의 IRP 계좌를 개설해도 되고 퇴직금 받기 전에 기존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한 다음 같은 금융사에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 개설한 IRP 2번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IRP 1번 계좌,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2번 계좌,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연저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 들어있는 연저 2번 이렇게 세팅되겠죠. 이 4가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사적연금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자금 규모가 크다면 사적연금은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빼먹는 게 좋습니다. 수령 한도는 각 계좌별로 정합니다. IRP 1번 계좌 수령 한도 따로 구하고 IRP 2번 계좌 수령 한도 따로 구합니다. 이렇게 모두 계좌별로 수령 한도를 구하되 사적연금 재원은 계좌가 달라도 연간 인출 금액 모두 합산합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로만 찾으면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IRP 1번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2013년 3월 이후 계좌라면 첫 해 수령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연 600만 원을 초과해서 찾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찾는 거라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500만 원은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하지 않지만 연금 외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케이스 5번 55세에 연금 개시를 하면 좋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는 충분하지만 사적연금 규모가 커서 늦게 개시하면 연간 1,500만 원씩 찾아도 다 못 찾아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 55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도까지 못 내고 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 재원을 찾아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으로 납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5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하면 좋습니다. 찾지 않아도 1,800만 원씩 납부할 수 있고 연 1,500씩 찾으면 다 못 타먹고 죽을지 모를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다면 굳이 찾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찾아서 연금 계좌에 다시 밀어 넣겠다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꽉꽉 채우고 있다면 찾을 필요 없겠죠.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설령 다 못 타먹고 죽으면 상속됩니다. 연금 많아서 세금 걱정하기에 앞서서 연금 없이 오래 살까 걱정해야 합니다. 많이 적립하십시오. 보험에 1억이 있는데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해서 받는 것과 보험에서 그냥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최저보증 5%, 6%, 7% 이런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연금 수령 방법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